강연을 잘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을 여기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2011년에 그걸 법을 통과시켰는데 아직까지 그 법이 실천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불교계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천상 천하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사람의 존엄성, 인권의 존엄성을 강조하신 게 부처님인데, 우리 불교계가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하는 게 우리 불교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교계에서 우리 성균대가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시켜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소장을 하고 계신 윤여상 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강연한 사람들 차이가 없어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오늘 정말 훌륭한 큰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 박태도 장군님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김원수 대표님 북한 인권분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자주 뵙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불교 또 이렇게 발표식까지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우리 나라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 남쪽만 우리나라는 아니고 북쪽도 우리나라고 우리 모두 동포이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는 북쪽에 계시는 2,500만의 우리 주민들을 또 모두 포함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한 30분 정도 짧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요.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 불교도 우리 스님들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아시겠지만 대구에 불교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딱 2개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능인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시민들 진갑종에서 운영하는 시민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능인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시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년간 대구에 있는 유일한 불교학교 2곳을 다녀서 아까 우리 삼기도 제가 알고요. 나는 신경도 내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잘 못하지만 배울 줄도 알고요. 상황도 알고, 어릴 때 이 우리 불교에서 학교 챔플 종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할 수 있었고요. 저는 지금 법연하였지만 아직 젊습니다. 제가 80년대 학번 30세대였어요. 그 시절에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에 와서 저는 북한 권력자가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20대에 제가 서원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북한의 권력자가 아닌 북한 평범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또 강의 그런 부분만 지금까지는 제가 4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30대에 지금 북한인권연구센터라는 제가 지금 설립을 해서 20년 넘게 소장을 하다가 3년 전에 30대 젊은 연구원한테 자리를 넘겨주고요. 보통 이렇게 오래 자리를 하면 좀 승진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든 단체는 넘겨주고 부설기관이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입니다. 보통 승진하는데 저는 감독이 돼서 지금은 부설기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관은요, 북한에서 엄청난 인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인권 피해가 어디서 얼마만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로
발생하는 줄 알아야만 사실은 그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 북한도 정보센터를 2003년에 만들었고요. 지금은 북한 전공한 석박사들이 지금 20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통일연구원 정부 연구기관을 제외하면요, 북한 관련한 연구나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는 걔들이 가장 큰 단체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단체가 있지만 상근자 20명 넘게 있는 단체는 거의 없거든요. 참여연대나 건실련처럼 진보 진영에 있는 그런 단체는 있지만 저희 쪽에는 저희들이 가장 큰 단체인데 대부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연구, 조사, 교육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가장 많은 이원들이 상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저희들이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조사해야 되잖아요. 북한에 우리 정부가 보내주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평양도 가고요. 북한의 여러 시골 지역까지. 저는 북한 인권이면 북한을 좀 싫어하는 게 아니죠. 북한 당국이 가장 껄끄러워 불편한 이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연구하거나 관련 단체가 많은데 북한을 다루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면 잡히고 안 보내줄까 봐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생각이 달라서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 목적으로는 북한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북한에 살고 계신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우리 탈북민, 북한 탈주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지금 3만 5천 명 정도 한국에 와 있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남쪽에 오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국정원에서 짧게 신원조사 같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통일부에서 만든 시설에서 3개월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곳에 입수하면 저도 입수한 바로 다음날 저희 연구원 20명이 모두 가서요. 북한에 오신 분들에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왜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 조사를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법정원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2차적인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가 마치면 북한에 있을 때나 중국이나 저희 삼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게 있으면 그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몇 시간 동안 조사합니다. 어디서 발생했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어떤 침해가 있었고 가해자가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증거 자료를 보존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지금 15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요.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저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모두 만납니다. 요즘에는요, 북한 안에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이나 북한의 사법부나 경찰에서 만든 자료들, 그런 문건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북한 저희들한테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탈북자로 나온 분도 있고 해외 노동자로 나온 분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이분들도 저희들하고 협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이걸 저희들이 매년 백서로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요. 국제사회도 알립니다. 저희들이 유엔에 NGO로 등록된 북한 관련 그 유일한 단체거든요. 유엔에 저희 등록이 돼 있고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유엔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북한 인권 단체는 저희가 NGO입니다. 시민단체거든요. 후원을 하시는 분이 없죠. 정부에서는 엄청난 탄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 조사를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못했습니다. 못하게 정부가 그 하나원은 보안시설이어서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3년 동안 못했었거든요. 2005년에도 몇 년 동안 못한 적이 있습니다. 못하게 해서 정권 바뀌고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했는데 지금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년 올해 어찌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이제 조사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 말씀드릴 건 자료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북한 인권으로 이해하는지 조사해보면 북한에 정치문 수용소가 있대. 이거요 90% 이상 1등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 정치문 수용소. 두 번째가요 공개 처형을 한대. 이게 80% 이상이죠. 세 번째가요 인신매매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는 그냥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인신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여성들을 중국에 90년대 고난에 해본데 식량이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젊은 여성들이 대거 중국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잡아서 중국에 장가 못 간 농촌 보내기 노총각들한테 팔아보던 그걸 인신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팔려갔고 지금도 팔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인신매매라고 이해를 해요.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해할까? 정치범 수용소가 있대, 공개 처형을 한대, 인신매매라는 걸 한대, 그리고 몇 가지 뒤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만 40년 가까이 하고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이것만 평생 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있는 걸 알고 있고 공개 처형한다는 것도 알고 인신매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 내용을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4개 있다, 5개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책을 500페이지를 전문 연문 1000페이지를 쓴 게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말고 일반 감옥에 대해서도 똑같이 500페이지 공문 연문을 쓴 게 있는데요.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은 그 나라의 감옥 수준이 쫙 일치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감옥은 직접적인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참여해서 관찰한 적이 있지만 수용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80년대 살았지만 대신 중국에 잡혀가지고 한참 탈북자를 돕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 추방을 당한 적이 있고 러시아에서도 잡혀가지고 추방 당한 적이 있고요. 제가 잡힙니다. 어디 가면 잘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감옥 사정을 아는데 이 감옥의 사정이 자체적인 그 나라의 인권 상황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감옥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도소 몇 개인 줄 아세요? 네. 대한민국은 우리 구치소, 형을 선고받기 전에 한 구치소 몇 개 있고 교도소가 몇 개 다 합치면 5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좀 넘게 이제 한 곳에 1000명 정도 있는 거죠. 교도관도 5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여 개 시설에 1000명 정도씩이 5만 명 넘게 수용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밀집해서 요즘 웬만한 죄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에 안 보냅니다. 소환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북한은요, 교도소 감옥이 몇 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2011년에 조사할 때요, 정치범 수용소 빼고 700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700개요. 북한에도 지금 대한민국 220개 정도의 시군구가 있는데 북한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도가 9개, 북한의 도가 9개예요. 남북한 나눠질 때는 북한의 도가 몇 개 없었는데 숫자를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우리도 9개, 그쪽도 9개. 시군구, 북한은 절반도 원래 안 돼. 똑같이 맞춰놨어요. 거기도 220개, 여기도 220개로 있습니다. 근데 감옥이 700개 넘게 있습니다. 북한이 지도에다 점을 찍으면 북한 전체를 되게 저희들이 위성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찍거든요. 거기다 빨간색 점을 찍게 북한 전체가 빨갛게 돼요. 수감자가 몇 명이냐? 저도 모릅니다. 저희들 몇 명이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정치범 수용소는 지금 5개 정도 남아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만 10만 명 정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자에는 15만 명, 20만 명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범 수용소만큼은 안다고 됐잖아요. 90% 이상 알아요.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에 5개 정도의 10만 명 또는 15만 명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조회수가 5만 명이라고 됐잖아요.
북한의 정치문제용서는 재판이 없습니다. 재판이 없어요. 정치문제용서 중에 딱 한 곳, 청진에 가면 25 수용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감옥하고 똑같아요. 울타리가 있고 건물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 한 5천 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도 받았고 재판을 안 받았지만 조사를 받아서 내가 왜 잡혀왔는지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정치문제용서는 국가보위부 의뢰인으로 국정원에서 체포해서 조사를 하는데 재판은 없습니다. 조사하고는 당사자는 청진 25호에 다룹니다. 종신형이에요. 정치문제용서는 모두 종신입니다.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옵니다. 청진에 있는 25호는 당사자가 가기 때문에 내가 왜 잡혀왔는 줄 알아요. 이건 5천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10만 명은 누구예요? 북한의 정치범죄는 우리 감옥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어떤 곳은 3만 명, 어떤 곳은 5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3만, 5만, 적으면 15,000명. 대한민국 지금 지방의 그 군단이요. 제가 무주군에 태어나서 대구에 샀어요. 무주군 인구가 3만 명이 안 돼요. 청송, 울진, 영양 다 3만 명 안 됩니다. 땅덩어리는 우리 시군 정도 땅덩어리에 3만 명, 5만 명이 거기 정치봉사용소에 사는 거예요. 청지는 감옥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면 위성에서 보면 울타리나 경제시설을 안 보면 이게 수용소인지 전혀 모릅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탕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땅덩어리도 우리 시군 다니고 사람도 3만 명, 5만 명이 거기 가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정치봉사용소예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한 달 전에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 갔는데 안 돌아왔어. 왜 안 돌아왔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물어보니까 누가 와가지고나 이렇게 조사할 게 있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누가 데려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3주 한 달 뒤에 새벽에 옵니다. 국가보위부 차량이 와서 새벽에 전체 그 식구 돌백이든 정맥이든 파충류이든 모든 식구를 그 차에 태워요. 타라 그래요. 당신들 누군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요.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달려서 어디나 내리라고 그래요.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서 받아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하여.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고 당신들이 왜 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상황이나 공장이나 자리 배치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가족은 조사 과정도 없거든요. 조사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형이 언제까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눈치로 다 뭐가 잘못됐다. 이제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정치범죄용서입니다. 연좌제예요. 당사자는 25로 가고 나머지 가족은 직계 가족은 전매기부터 전체 돈이 파트너니까 잡아서 보내서 거기 아주 잔혹한 포장에서 빠져요. 등기에서 빠진다. 중중동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살든 죽든 관계가 없는데 그게 정치범죄용서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영장도 없이 조사도 없이 재판도 없이 세상 천지 이런 곳은 없어요. 그냥 정치범죄는 있다라고만 이해하시지 이 내용은 모르시거든요. 근데 어느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일시적으로 그냥 생을 마감시킨 거지, 그렇죠? 일시적으로 생을 마감시킨 거 600만 명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북한의 정치범죄용서는 하루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을 하루 생을 마감하도록 해서 생을 끝내는 사형 제도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형 제도의 하나인데 일시에 생을 거두지 않고 하루 생을 빼내서
새벽부터 제일 밤늦게까지 최저의 식량으로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노동력을 써먹고는 그냥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망하면 시신이 바깥에 나오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가족이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설명도 없어요. 이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에서 15만 명이 가 있지만 50년 동안 얼마나 거리를 거쳐서 사망자가 몇백만 명인지는 저희는 추정도 안 됩니다. 유태인 600만보다 더 많이 사망했을 수 있어요. 이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우리 60km, 100km 넘으면 있는 북쪽에 우리가 똑같은 거를, 똑같은 삶을 사는 분이 북쪽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그냥 수용소 중에 하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어요. 지금 제가 국민대학교 바로 뒤에 학교에 있는데요. 제가 북한 대학원에 있었는데 제 옆방에 계시는 분이 유명한 방송가에 나오니까 그분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수용소 이야기하면서 또 사형, 공개체험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용 이야기 먼저 알려드리고 공개 처형이 북한에 있거든요. 비밀 처형이 북한에서는 처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들이 아까 15만 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사건이 8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자료해 보시면 인물에 대한 게 5만 5천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8만 8천 건 사건 중에요 10%가 넘는 10,000건 이상이 처형한 사건입니다. 저희 이권을 1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거든요. 항목을 다루는 카테고리를 16개로 생명권, 생존권, 자유권 쭉 나눠요. 그 중에 생명권이 목을 쳤다는 말인데 그게 10%가 넘습니다. 10%요. 10,000건이 넘는데 10,00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집행하면 10년 더 집행하고 20년 더 집행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정치범 수용소를 보낼 때 조금 약발 어쨌든 살려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목을 쳐요.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형법에 안 나옵니다. 법에 없어요.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사형을 어떻게 집행하냐면요. 여기서 25m 안 되죠. 25m 됩니다. 20m 정도에 말뚝을 세워서 눈을 가리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수가 3명씩 아시고 3명의 사수가 3발씩을 발사합니다. 한 명한테 총살 머리에 3발, 가슴에 3발, 무릎에 3발, 3발씩을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들고 자료가 이게 화면에서 자료 못 구해드리는데요. 머리에 3발, 가슴에 3발, 무릎에 3발을 쏘게 돼 있습니다. 쏘면은요 정확히 맞춰야 돼요. 머리에 3발 맞으면 뇌수가 확 터져나옵니다. 여기 다 벌어져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9발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짜부러들죠. 그러면 평소에 배워하면 이제 요만한 가만히 쏙 집어넣으면 싹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사형을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형을 집행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면요 아내, 자식, 부모가 맨 앞줄에 앉습니다. 공개처럼 맨 앞줄에 가족 오른쪽으로 가족란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맨 앞줄, 삼촌, 사촌이 그 뒤줄 이렇게 앉습니다.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때 전에 누구를 다 그렇죠? 학교에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같은 반의 동료가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그 직장에 가까울수록 앞줄 넓은 뒷줄. 또 자기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누구나 살잖아요. 옆집의 아줌마가 맨 앞줄에 앉습니다. 제일 가까운 옆집 알고 앞에 같은 마을로 마을을 벌어주면 저 뒤에 일반인들은 그냥 이게 포고를 해요. 공지를. 그러면 참여해도 안 되는 일반인. 그렇지만 가족나 학교, 직장나 지역 주민나 여기 나눠줍니다. 그런 집행이에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요. 사형 당하는 사람의 인권만이 아니고 집행에 참여한 사람의 그 고통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북한에서요.
나 우리 어머니 내수 터지는 거 봤다. 나 우리 아버지 심장 터지는 거 봤어. 맨 앞자리에서 봐야 돼. 수십만 명의 아이들도 자녀들이 부모가 자식의 심장이 터지는 걸, 부모의 내수가 터지는 걸 맨 앞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것만 10,000건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34,000명에 대해서 조사했지 북한이 2,500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행 방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 옆에 있는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아니 미국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고 처형하잖아요. 대한민국 20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지만 미국에도 정규자에 맞춰서 사형 집행 하는데 그냥 사형 제도에 하나지 북한에 처형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로 살펴사패가 미국 갔다 와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적어도 일반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아는 북한 전문가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설명드리기까지 잘 되어있는데 저는 북한이 변했냐 변하기는 논쟁을 많이 하고 북한이 많이 변했다는 분도 있고요. 야 북한 정말 안 변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국 연구소 중에도 북한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변하고 제가 북한 연구자가 봐도 사실일까 싶을 만큼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하려면 무엇이 달라지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저한테 제가 북한이 변했습니다라고 하면 세 가지가 달라지고 하나는 정치범 지용서 이거 폐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변했다고 할 거예요. 또 하나요? 공개 처형하는 거. 최근에 북한이 공개 처형을 잘 안 합니다. 저희 워낙 이권단체 북한이 공개 처형하지 말라고 워낙 자꾸 제기하는 북한이 눈치를 봐요. 국제사회 눈치를 엄청 봅니다. 북한도 공개 처형을 잘 안 해요. 요즘에. 그런데 사형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비밀 처형을 합니다. 모의고에서 비밀에서 이렇게 빵빵빵 쳐요. 저희 처형 방법도 알거든요. 비밀 처형. 쭉 우리 징치대 하는 이게 페이죠. 징빵 치는 거. 그거를 속아주고 이렇게 몇 겹 쌓으면요. 그러고 딱 세워놓고 뒤에 또 무릎 꿇고 세워놓고 그걸로 뒷머리를 딱 치면 땅 한 번씩 치면 이 뇌가 완전히 망가져집니다. 빵 치면 파장이 됩니다. 공개 체험을 못하게 또 비밀 체험을 해요. 처형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공개 처형 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연좌제입니다. 연좌제가요. 대한민국 연좌제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법적으로는 없지만 전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연좌제, 정치범죄용소, 처형 이 세 가지만 북한에서 없어지면 적어도 북한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해외 나가본 사람들이 왜 이래 북한은 좀 바꿔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많은 우리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의 청년들은 왜 아니 대한민국도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민주화시키고 키우려고 해서 나름의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는데 북한 청년 누가 왜 못하냐 누구 지식인은 왜 못하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청년들에게 여기 있는 탈북자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아까 우리 김홍석 대표님 계셨지만, 저는 잡힌 적은 없습니다. 386 세대지만. 적어도 시위하다 잡혀가고, 선언문 뿌리고 잡혀가고, 그렇죠? 민주화운동 하다가 잡혀갔지. 또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도 내가 고문당하고 내가 피해다. 우리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고 내 삼촌이 장교면 그런 정도의 일정한 피해를 받았지. 집계를 싹쓸이해서 정치범 정성에 싹쓸이 시키고 사돈 8촌까지 모든 공직에서 다 나와야 되고 앞으로 입당 안 되고 군대 못 가고 대학 못 가고 너도
아들 때문에 우리 집안 쑥대만 났다. 사촌, 팔촌까지요. 가족주의 정서가 대단히 강한데 우리 민족에게 내가 해서 내 모습 내놓는 건 내가 젊을 때 내놓을 수 있는데 우리 가족까지는 뭐 그래도 직계니까 되는데 삼촌, 사촌, 오촌 얼굴도 본 적 없는 칠촌, 팔촌까지를 완전히 날리면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이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차이가 권위주의 정권의 차이가 우리가 뭐 결사의 자유 뭐 언론 출판에 그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권위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은 집회 결사를 하고 이후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회하고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거고 결사하다가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거지. 이거는 권위주의 사회의 인권은 여기까지고 소련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요 출판, 집회, 결사 이전의 자유 자체가 없습니다. 출판해보려고 마음만 딱 먹어도 뭔가 모여보려고 눈치만 딱 해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후의 자유가 없는 나라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 자체의 공간도 성립될 수 없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한은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즘에 이 고독사 굉장히 많아요. 자살도 많고 그렇죠. 자살, 고독사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은요 아사자는 있어도 고독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살 거의 없습니다. 자살도 없고 고독사도 없어요. 굶어진 사람이 있지. 왜 고독사가 없어요? 고독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보고 있고 누군가 감시하고 누군가 계속 감시를 누군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또 북한에서는 자살을 하면 연좌제에 의해서 노동력이 내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인데 국가의 노동력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거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연좌제 처벌을 받습니다. 자살을 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연좌제가 가족 전체에 미치거든요. 자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범죄 용서, 처형, 연좌제 요게 없어지면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청년들이 지금 이란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나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주지 않고 국제사회나 대한민국 종교계가 북한이 그 세 가지를 변화시켜 주지 않고 당신들도 나서봐 우리가 도와줄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고 그만큼의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요즘 눈치 본다 그랬죠. 요즘에는요 예전에 아까 중국으로 탈출했던 탈북자들이 잡혀가면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가족들 전체 정치범죄 형사하고 교도소 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새는요 잡혀가도 한국으로 가다가 잡히거나 종교를 접하고 북한은 종교를 가장 극단적으로 처벌하고 예를 김일성 욕한 사람은 혹시 술 먹고 욕을 했더라도 정말 토대가 좋으면 살아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그만큼 강한 처벌 종교를 가장 두려워해요. 종교란 대부분 기독교를 말하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은 잡혀오면 여전히 높은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식량 구하러 갔고 먹고 힘들어 갔고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는요 크게 처벌 많이 안 해요. 그냥 뭐 약하게 처벌하거든요. 그 뇌물 주고 풀려나고. 그런데 예전에 중국으로 여자분들이 탈출해서 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조선족하고 한족하고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자꾸 해놓고 살다 말이에요. 임신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 잡혀가면 애를 배고 온 여자는요 정말 제대로 말하기 우리 같이 계시는데 애를 뵌 여자는 북한 보위부에서 100% 강제납퇴시켰습니다. 거의 출생이 다 된 아이는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응애 아니면 걔도 모두 살해했어요. 그게 영아살해. 그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왜요? 뗀놈의 자식이라고. 뗀놈의 자식. 뗀놈. 순수 혈통이라는 게 있는데 뗀놈의 피를 받아온 놈은 모두
강제 납치시키고 아이 모두 살해했어요. 이거 최악의 문제예요. 최근에요. 임신해서 온 강제 성환된 탈북 여성들 강제 납치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그리고 고문, 가혹행위 적어도 임신한 상태 여성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북한도 달라요. 왜요? 눈치를 보고 국제사회가 저희들이 감시하고 하면요 안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아직도 좀 하죠. 아직도 하지만 훨씬 적어졌어요. 납북자분들 요거 이야기로 마칠 건데요. 납북자, 상위 납북된 분들 지금 500명 넘게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도 7명이 잡혀가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참 할만해. 하나 신발 던져주고 대리 던져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납북된 분들 중에서요. 대한민국 정부나 저희 같은 인권단체나 국제인권단체 계속해서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그 납북된 사람 살려내라 돌려내라 계속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북한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대부분 압니다. 저희들이 알아요. 왜? 북한이 손을 못 댑니다. 언젠가 유엔이 와서 엠네스티가 와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잡혀갔는지도 모르고 우리 대통령 그런 거 있어? 전혀 저희들이 생사하고 소진을 확인을 못합니다. 몰라요. 우리 스님들 지금 34명의 승격 대단해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신도들한테 알려주시고 일반인 국민들한테 해외에 알려주고 북한에게 요구하면요. 북한이 그래도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신숙자 씨라고 통영의 딸이라고 북한인권 단체들이 운동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오길남 박사라고요. 서독에 유학을 갔는데 윤희상 씨 유명한 음악가 작곡가 있죠? 그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평양으로 가셨어요. 아내분이 신숙자고 오길남 박사가 딸 둘 데리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대남 방송을 시킨대요. 대학교에서 시켜주고 뭐 이런 데 갔는데 대남 방송을 시키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본인이 해외 누구를 또 이렇게 포섭하는 일에 있어서 아내와 딸 둘을 두고 나오셨어요. 아내하고 이제 논의하고 온 거죠. 그래서 유럽에 와서 공항에서 이렇게 같이 북한 요원들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여권에 쪽지를 넣어서 핸드폰에 도와달라고. 그걸 딱 보고 이제 북한 요원들하고 격리해서 이분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국정원 보호하고 그분이 오길남 박사. 그래 그러고 이제 한국 도망갔으니까 아내와 딸 둘은 15호 요독 수용소로 하는 데로 보냈어요. 북한 당국 수용소 당연히 보냈어요. 딸과 아내를. 근데 저희들이 잘 알고 거기 수용소 있다고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딸 두 명하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남자 수용소에 있는 나무 대다 주고 이렇게 뭐 그 아내분이 간호사에 있었나 신숙자 씨가 딸님이 오회원 오규원이에요. 오길라고 한국에 와서 김일성 주석 내 딸 회원이 규원이를 돌려주시오라는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오길라고 책이 책 제목이 이게요. 김일성 주석 내 딸 오규원 오회원이를 돌려달라 이거예요. 그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뭐 안 돌려줬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20년 넘게 수용소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아까 뭐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의 딸 살려달라고 우리 관련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운동을 했어요. 통영에 서울까지 걸어서 오는 운동을 한 곳에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 운동 직후에 수용소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데 수용소에 있던 신숙자 씨하고 딸 오규원 오혜원이 둘을 북한이요 평양시 바로 교회 평양시 외입니다. 시 외곽으로 지금 옮겨줬어요. 거기서 신숙자 씨하고 딸 둘은 왜 우리가 갑자기 수용소에서 평양으로 나가게 됐는지 전혀 모르죠. 설명도 안 하고 아예 없죠. 하지만 저희들은 알죠. 북한 당국이 이거 여차하면
국제사회에서 나오면 곤란하죠. 내보내줬어. 그리고 신속자 지금 사망했는데 오길란 박사가 내 딸과 내 아내를 그러면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이 운동을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갈란다. 왜?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당신만 도망가가지고 남조선 갔는데 아니 당신 내한적으로 인정도 안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오길란 박사 그러면 원래 서독에서 간 건데 서독으로 그럼 나와서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서독으로 내보내주면 나도 가서 정말 무엇이 진짜 자기 뜻을 확인하겠다. 북한이 안 보내줘. 그래서 어쨌든 신숙자 씨는 사망을 했고요. 딸 둘은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데려오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외부에서 그것 자체를 알리고 요구하면 북한도 눈치를 안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확연히 달라져. 언젠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통치를 하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듣는 게 있고요. 저도 문재인 받고 우리 전문인들 계시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또 하고 그래 또 했다고도 신고하고 신고했다고 또 맞고 이런 거 가지고 점차 개선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쯤엔 안 돼요. 지금 되는 부분은 꽤 된 게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그 세 가지 이거 안 됩니다. 왜요? 김정은이 이건 알아. 이거를 풀어주면 벌떼처럼 체제에 저항해서 체제가 무너질 거다. 그래서 북한이 안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북한이 틀어줄 수 있는 틀어주려고 다른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저희처럼 20몇 년, 30년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몇십 년에도 뭐 체제는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인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절망감도 일부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또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저희들 나름에 알리려고 강의도 하고 많이 다녀보지만 이거요 정말 넘사벽이라고 해요. 이 엄청난 벽이 특히 진보니 뭐 민주당이 내가 자료 써놨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 정책이 180도로 바뀝니다. 저희가 북한으로 활동하는 것도 뭐 감사도 받고 뭐 검찰에 불러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감옥만 안 가서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접근 바꾸면 좀 하다가 뭐 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가 나오지만 진보든 보수라고 하는 사람 똑같이 북한 인권에 다 관심이 있고요. 다 개선해야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정당은 달라요. 아니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북한 인권의 뜻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두 정당은 180도 다릅니까? 정치인들 정말 이거 반성해야 돼요. 제가 여야당은 이거 강의를 제일 듣기 싫어요. 여당도 야당도 둘 다. 유권자 뜻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이 180도 다르냐. 정치인들의 정말 독특한 이익구조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저는 정권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보편적 이권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이 알릴수록 북한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느 놈이 자기 목을 자기가 칠 수 있습니까? 북한 당국이 가해자입니다. 해결의 책임도 본인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권 침해 좋다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이 가해자인데 요만큼은 할 수 있겠죠 스스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이게 개입이든 지원이든 압력이든 협박이든 무언가 외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외부의 누군가 외부의 그 외부가 누구를 말하냐? 저는 적어도 정부라고 대한민국 정부, 인권단체라고 대한민국 인권단체, 종교기관이라고 대한민국 종교기관이 맨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상식이에요. 정부는 맨 앞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만 하는 게 아니라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할 게 많으니까 정부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가 인권단체가 종교기관 왜 맨 앞자리에 못 씁니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시민단체, 대한민국 인권단체, 대한민국 수많은 종교기관 단 한 번도 앞자리 선 적이 없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EU, 유럽 국가들이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 저리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건 알고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하지만 지금 살기 어려울 때 자살하고 지금 살기 어려우면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안 놓는 건 미래도 암울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정문은 그냥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스님들, 종교기관, 인권단체 앞자리 못 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라는 남한만의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대사님 외왕산에 살고 가신 거지 외왕산 우리 땅 아닙니까? 북한 주민 다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이런 큰 행사에서 우리 스님들이 이 시간 내주기 대단히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할 때 잘 없어요. 사실은 북한이고 나 요즘 잘 못 불러요. 제가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국내외에 우리 신도들, 특히 스님들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성직자들이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스님들하고 신부님 힘이 세요. 아세요? 제가 평양 여러 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은 자식과 마누라가 있어서 툭 치면 숙인대요. 근데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은 툭 쳐봐야 뭐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보위부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신부님하고 같이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평양시내에서 이렇게 삐라를 뿌렸어요. 버스 안에서 살짝 가가지고 창문 열고 싹 이렇게 버스가 달리니까 삐라 우리 요만한 유인물을 쫙 종교 바람을 확 날리자니 이렇게요. 근데 그날 밤 보위부가 찾아온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군가가 남쪽 사람 몇 명 다 알잖아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신분이 제가 그랬다고. 제가 조사받았는데,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가 남신거려 남조선 이제 남조선으로 안 보내겠다. 딱 하니까 신부님이 아니 그러라고. 나 뭐 가봐야 가족도 내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데 기다리는 사람 없다. 당황하는 거예요 보위부가. 아니 목사님들은 딱 그러면 확 죽는다는 거예요. 안 보낸다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뭐 왕태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신부님은 그 가족 이게 다 그 개념을 북한에 몰랐던 거예요. 스님들 대단히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33일 우리 입학대식으로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리는 건 저희 같은 인권단체를 돕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알려주시고 이런 활동을 전업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면 조금씩 북한을 바꿔나갈 겁니다. 자, 시간을 많이 잡고 이제 한 분도 좋을 건 한 분이 없어서 조금 시간을 더 썼고요. 여기서 마치고 뒤에 혹시 질문 있으면 따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련도 없습니까? 북한에요. 관리하는 사람들 공산 당국이 다 있죠. 북한의 공산당 이 노동당원이 15% 정도 됩니다. 한 300만 좀 안 되고요. 평양에 250만이 사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평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국가보위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면 북한에서 배급을 받아, 공산주의는 배급받아 사는 거잖아요. 배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10%가 넘지 않습니다. 북한에요. 나머지 90%는 전부 다 시장에서 모든 걸 다 사고 먹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자본주의고요. 대한민국이 원래 자본주의다가 대한민국 정부 영역이 있어서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국민들과 최고위층 일부만 국가에서 주는 배급으로 살 수 있지 하급관료나 웬만한 사람들도요 월급으로 못 사요. 북한 월급이 1달러, 2달러거든요. 한 사람 월급이 쌀 1kg 사기 어려서 북한 월급으로 쌀 1kg, 2kg는 못 사요. 실제. 근데 다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장마당. 뇌물, 장마당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장마당에서 80~90%가 작동이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와요? 전부 부정, 부패, 뇌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정, 부패가 나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웬만큼 이 사고를 쳐도 뇌물 주고 나오고 심지어는 공개 처형하는 사람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바꾼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최고위층 일부를 제외하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뇌물받고 부정부패로 서로 저는 북한이 붕괴되면 마약과 이 부정부패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쉽지 않습니다. 마약이 워낙에 심각하거든요. 부패 구조가 워낙에 심각해서 그게 제일 리스크입니다. 북한 당 보위부 사람들도 월급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 훔쳐서 먹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온 탈북자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세대되는 탈북자 중에는요 이왕 오듯이 꽤 있습니다. 평양에 좀 꽤 잘 나가는 집 부모가 자식이 한 20대가 되면 슬그머니 보냅니다. 슬그머니 남쪽으로 가라고 가서 좋은 탈북자 한국에 오면 대학까지 특례 입학입니다. 학비가 면제예요. 가능한 제일 좋은 대학으로 가라. 그리고 외국어나 이공계로 입학해라. 그러면 취업도 탈북자로 특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큰아들은 평양에 두고 작은아들 한국에 보내서 요즘 그냥 먹고 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먼저 보내서 사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탈북자분들 60%가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송금하고 전화통화합니다. 맞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북한하고 할 라인이 한 대도 없죠. 판문점에도 없고 청와대도 없고 할 라인이 한 대도 없습니다. 정부가 없지 대한민국은 북한에 수천 개 할 라인을 갖고 있어요. 탈북자분들 60%가 북한에 송금하고 전화통화합니다. 걔들 전화도 많이 가 있어요. 북한에. 바로바로 통화하고 알려주고 송금 생활비 보내 여기서 북쪽으로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권력층들도 그 부정부패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희들 아마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하면 북한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4시 여기까지 해서 저기 여기서 좀 질문 받으시면 질문 따로 받겠습니다. 네, 다음